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영심입니다. 요새 눈에 띄게 주위에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전에는 책 많이 읽고 연구실에서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은 치매에 잘 안 걸린다고들 하셨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치매 환자도 암 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 오랜 뇌파들이 줄어들든지 이상이 있은 다음 나타난다는군요. 요새 암 전문의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암이 금세 검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거의 10년이 지나야 암이 검사에 걸려 나오듯이 치매도 마찬가지랍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건망증으로 그냥 식구들이 생각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식구들이 한동안은 그냥 지나다가 흔히는 우리 어머니가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치매가 생기셨나 하는데 갑자기 또 며칠 사이에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엄마의 삶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전에는 쉽게 그냥 잘 넘어가던 것이 화를 잘 내신다든지 물건을 어디다 두고는 못 찾으셔서 헤매이신다든지 뿐만 아니고 좀 심하면 자기 가방, 지갑이 없어졌다고 찾고 또 좀 더 심하면 내 물건, 내 돈, 내 반지, 시계 등이 없어졌다는데 아무래도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너무 오래 살아서 망령이라고들 했다는데 이것이 지금 치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이 치매를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성격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 성격이 곱고 명랑하고 양순한 분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 외에는 잘 웃으시고 옛날 일들을 잘 기억하시니까 보통 대화가 잘 되다 보면 오히려 친구들이 잘못 진단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깜짝같이 속으실 때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치매가 심하셨는데 어찌나 성격이 난폭하시고 또 목사님인 남편이 지나가시다가 부인께 팔목이라도 잡히면 물어 뜯고 꼬집고 하셔서 정신 차리고 부인을 피해 다니시곤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개 경우 얼마 전까지도 정상이셨는데 갑자기 치매가 생겼다고 그러시는데 갑자기는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증상이 있으셨다가 세월이 감으로써 주위 사람들, 식구들이 알아보도록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요즘 치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뇌세포가 줄어들어서 생긴다고들 하고 또는 뇌세포도 노쇠 현상으로 그렇게 차츰 이상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최근 의학 상담과 의료 잡지에서 본 것인데 제가 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쉬운 주의 조건들이 거론되었는데 즉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제일 큰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면증, 숙면, 깊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치아, 좋은 이를 가지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 들으시는 것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적어도 7시간 내지 8시간은 푹 주무셔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푹 주무신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2번 내지 3번 갔다 오시고 금세 잠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앞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은 시간으로는 8, 9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숙면 깊게 소위 어버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주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 깨신다고 합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수술하고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며 수면제를 먹고 푹 자면 화장실을 안 갑니다. 그런데 밤에 깊이 잠이 안 오고 뒤치락 거리다 보면은 잠이 깨면 꼭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밤에 자주 깨다 보면은 낮에 졸려워서 꾸벅꾸벅 졸게 되며 피곤하고 낮에 졸았기 때문에 밤 잠에 방해가 되어 깊이 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은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가신님은 군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아. 우리가 이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 너무 뜻밖이어서 왜 치아, 이 씹는 것과 관계가 될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인들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에 여러 가지 음식이 놓이는 것을 자기가 이거를 집어 먹어야 되겠다. 이 밥은 요거를 먹으면 더 맛있겠다. 머리를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씹어가면서도 뇌를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꼭꼭 씹어서 골고루 밸런스드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나쁘시고 틀니를 끼신 분들은 불편하니까 틀니를 빼놓으시고 물에 말아서 그냥 씹기보다는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정도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밥상 위에 뭐가 놓여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잘 씹어야 된다는 그런 뇌를 엑서사이즈 시키는 일도 없고 그런 데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치매가 치아, 씹는 것, 먹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가 치매가 잘 생기는 원인은 귀, 청각 문제로 잘 못 들으시는 분들에게 잘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 못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다 좋은데 독초, 즉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아서 이브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혼자는 외로워서 살 수가 없지요. 팬데믹 관계로 거의 3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금했고 만난다 해도 마스크로 입을 가려 거의 대화들을 못하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3년간 자녀도 못 만나고 음식도 아파트 앞 매니저 방 앞에 갖다 놓으면 매니저들이 부모님들에게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독거 노인이란 단어가 다 이런 데서 생겼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서로 이웃을 방문하시든 그런 재미조차도 금하게 되어서 방에만 계시다 되게 보니 너무 외로움에 지치시게 됐고 삶에 대한 의욕, 활기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3년이 지나서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서로 밖에도 나와 다니게 되니까 환자들이 저의 클리닉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에 띄도록 달라진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이 줄었을 뿐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물은 질문을 하셔도 전과 같이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멍하니 앉아 계시든지 또 겨우 대답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몇 번씩 해드려야 알아듣고 너무 달라지신 분들이 눈에 띄고 저는 안타까웠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해서 클리닉에 오시면 제가 일부러 환자분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주 만나 뵙고 대화를 많이 해드려서 전과 같이 명랑해지시도록 도와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신 데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보청기가 맞지 않고 불편하다고 다들 아예 빼놓고 계시는 바람에 몇 년 후 다시 끼시려니까 불편하시다고 안 끼우시는 거예요. 틀니도 그렇고 보청기도 그렇고 자꾸 빼고 안 끼우시면 점점 더 불편하시고 적응하시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귀가 못 들으시면 어딜 가셔도 그렇게 계속 되풀이하며 설명을 못 듣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시는데도 큰 지장을 받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도 귀 안 들리는 환자들과 대화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아 계신 데서 저희는 계속 소리를 질러야 되고 환자들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짜증이 나시곤 합니다. 보청기는 아주 노인이 되신 후보다는 조금 나이가 젊으셨을 때 안 들리는 것 같다 하실 때 끼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쇠하시고 노인이 되신 후에 끼면은 그거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청각, 잘 들으신다는 것은 특히 치매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잘 주무시고 음식을 씹는 우리 치아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치과에 꼭꼭 다니세요. 그래서 이는 오복에 든다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또 보청기를 꼭 만드셔서 적응하실 때까지 자주 사용하시면서 내가 만지기 쉬울 때까지 계속 다니시면서 배우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이웃과 모이기를 힘쓰시면서 재미있게 지나세요. 우리가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갖고 100세를 향하셔야지 불평이나 하시고 만나면 남의 흉이나 보시면서 무슨 100세를 사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과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